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김대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사진의 보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스냅시드라는 어플을 깔아서 보정을 하고 저장하는 법,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구글 스토어 들어가셔서 스냅시드를 깔아야 되겠죠. 그 예전에 대면 수업을 하실 때 미리 깔아 놓으신 분들도 있겠죠. 지금 자신의 스마트폰에 스냅시드라는 어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들어가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스토어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스토어 화면이 뜨죠. 거기에 스냅시드라고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보정 앱이 뜨는데 요 나뭇잎의 모양, 이 모양 스냅시드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스냅시드 해서 설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가 됐으니까 설치됨으로 떴습니다만 설치하기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바닥에 깔리게 되겠죠. 그러면 깔린 스마트폰을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스냅시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낙엽 모양이었죠? 여기에 있네요. 그죠? 지금 이렇게 눌러보면 뭐 이 어플을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얘를 선택했기 때문에 얘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플러스 화면을 뜹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찍은 사진을 그 열어 보려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 뭐 최근 뭐 이렇게 쭉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찍은 사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풍경 사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풍경 사진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풍경 사진을 한번 열어보면 아랫부분에는 뭐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고 도구라고 되어 있고 뭐 내보내기 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도구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도구라고 쓴 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뭐 기본 보정, 선명도, 커브, 화이트 밸런스 등등등 해서 그 아래 프레임까지 이것이 보정 도구들입니다. 다시 그 아래 도구라고 쓴 거에 왼쪽 스타일이라는 데를 눌러보겠습니다. 처음 사진을 이렇게 열으면 요 아래 여러 가지 스타일이 지금 나옵니다. 마지막 편집이 있고 이 마지막 편집은 자신이 어떤 사진을 보정했을 때 보정을 하고 나서 스마트폰을 끄고 다시 어떤 사진을 열면 자기가 그 스마트폰 사용을 해서 마지막 보정한 것이 맨 앞에 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이렇게 클릭하면 세 번째 사진을 클릭하면 네 번째 사진을 클릭하면 위에 사진이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사진의 색감이나 분위기가 바뀌죠. 지금 대략 이해하실 수 있겠죠? 스타일은 이렇게 한 번의 클릭만으로 내가 찍은 사진을 지금은 흑백 사진으로 바뀌었죠. 흑백 사진도
요런 톤도 있고 또 요런 톤도 있고 이렇게 지금 아래에 보면 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죠. 체크 표시가 있고 X 표시가 있어요. 저장을 안 하고 싶으면 X 누르면 되고 V 표시를 누르면 저 위에 지금 사진상 흑백으로 된 것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손가락으로 슬라이딩을 이렇게 해서 다시 처음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는 예를 들어서 요 정도로 스타일을 잡아 보겠다 라고. 그러면 지금 사진 체크는 스무스라는 걸 지금 SMOTH 스무스라는 걸 즉 부드럽게라고 한 그 부분에 지금 클릭이 돼 있고 여기 그 아래 갈매기 표시 완성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부분은 된 겁니다. 이대로 이제 나는 더 이상 보정하기가 싫다라고 생각이 나신다면 오른쪽 아래 내보내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내보내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공유, 이 사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다른 웹에서 열고 싶으면 공유를 눌러야 되고, 나는 이 사진을 하고 싶으면 그냥 저장하고 싶으면 저장을 누르면 지금 요 위에 스타일만 적용된 게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를 한번 제가 눌러볼까요? 공유하면 어디다 공유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밴드에 올릴 수도 있고 카카오톡에 올릴 수도 있고 누구에게 메시지로 넘겨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한테 내 스마트폰에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메모장에다 보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눌러보겠습니다. 메시지를 하면 누구한테 보낼 건가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자기가 찾아야 되는 뭐 그런 게 있겠죠. 김나영 선생님한테 이렇게 완료를 누르면 그 사진이 김나영 선생님한테 전송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보정하고자 하는 그 사진 도구를 눌러보겠습니다. 도구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쭉 뜨죠. 거기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기본 보정, 요 기본 보정이라는 걸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기본 보정을 누른 겁니다. 사진 상단에는 밝기라는 표 돼 있고 0으로 돼 있죠. 손가락을 이용해서 우측으로 하면 위에 플러스가 되면서 내 사진은 점점 밝아지죠. 손가락을 왼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사진의 밝기가 어두워지죠. 지금 내 사진이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너무 어둡게 찍히거나 혹은 너무 밝게 찍히거나 하는 사진을 이 밝기를 이용해서 조절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사진을 이 정도 밝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플러스 54에서 멈춰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지금 창이 떴죠. 이렇게 딱 밝기, 대비, 채도, 분위기, 하이라이트, 음영이 됐죠. 지금 밝기에 파란색이 들어왔죠. 지금 밝기 보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손가락을 띄지 말고 위로 올리면 대비에 지금 불이 들어왔죠. 그러면 대비 보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손가락을 띄지 말고 더 위로 올려 볼까요? 채도에 불이 들어왔죠. 그러면 손을 놓으면 위에 채도라고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좌로 올리면 지금 아래 사진 색감이 빠졌죠. 오른쪽으로 가면 막 색감이 더 진하게 들어가죠. 이렇게 채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나는 사진이 너무 컬러풀한 건 싫다 그러면 이렇게 채도가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죠.
나는 내가 찍은 사진은 0이었는데 이거보다 색감이 더 이뻤으면 좋겠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한 것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손가락을 아래로 하면 아까 그 표가 나왔죠. 아래로 한 상태에서 손가락, 제가 이게 지금 빠져나갔어요. 자, 아래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위에 분위기,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놓고 손가락을 껴보습니다. 그러면 위에 하이라이트가 0으로 되어 있죠? 좌우를 이렇게 해보면 이건 뭐냐면 내 사진의 가장 밝은 부분은 좀 빛을 줄이고 싶으면 내리는 거고 내 사진의 밝은 부분을 더 밝은 부분만 더 밝게 하려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대략 이해하셨죠? 그 기본 보정을 다시 한번 그리게 보겠습니다. 그 기본 보정을 손가락을 꾹 눌러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보면 밝기도 있고 대비도 있고 채도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하이라이트도 있고 음영도 있고 따뜻함도 있습니다. 요거만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이 갈매기 완료 버튼을 눌러도 충분히 사진은 좋습니다만 더 정교한 보정을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에 들면 이제 갈매기 표시를 딱 클릭을 하면 요 아래 지금까지 보정한 건 사진에 적용이 되고 요 아래 다시 스타일 도구 내보내기 요 기본 항목이 왔습니다. 그럼 다시 도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까 기본 수정을 했죠. 이번에는 선명도,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선명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명도 옆에 위에 구조라고 뜨고 또 아래도 이렇게 조정 버튼이 나옵니다. 이 구조도 이렇게 사진을 오른손으로 하면 사진의 그 선명도가 좋아지고 왼쪽으로 하면 이렇게 뿌얘집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명한 게 좋다라고 하면 또 오른쪽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그 아래 조정 표시를 눌러보면 요번에는 선명하게 있습니다. 구조도 있고 선명하게인데 요 선명하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사진이 선명하게 됩니다. 그냥 왼쪽으로 가면 기본이 되고 내 사진을 아까 더 선명하게 하려면 이렇게 선명하게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완성을 누르겠습니다. 갈매기. 그러면 다시 도구함이 떴죠. 요번에 도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커브. 세 번째 커브를 눌러 보겠습니다. 커브를 누르면 지금 이렇게 제가 잡아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으면 잦은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리면 내 사진이 커브를 중심으로 밝아지죠. 내리면 이렇게 커브를 중심으로 어두워지죠. 이렇게 커브를 가운데 찍어 놓고 그 아래를 이렇게 내리면 위는 반대로 선이 가죠. 이렇게 하면 또 그 반대로 되죠. 이렇게 커브는 이렇게 살짝 S자로 주는 게 내 사진을 도드라지게 합니다. 이것을 원래 정밀하게 다루는 강의는 혹시 대면 수업의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S자 구도로만 해도 내 사진은 보다 더 선명해집니다. 그 아래 검은색 사각 요렇게 손을 올리면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을 클릭을 하면 그 커브를 자동으로 줄 수 있는 게 여러 개 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 콘트라스트 누르면 지금 커브가 살짝 꺼졌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드 콘트라스트를 눌러볼게요. 커브가 좀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동을 이용해서 커브를 주셔도 됩니다. 자기 사진을 보면서. 뭐 초보자들은 이 부분이 더 편하겠죠.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번에 도구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도구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 자르기 툴이 있습니다. 자르기. 그 상단 5번째. 자르기 툴. 우리가 많이 써야 될 부분이죠. 나는 이 사진을 지금 자르기 표시를 하니까 자르기 표시가 됐습니다. 이 사진을 그 지금 보이는 저 정도 혹은 모서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자르기 표시 부분이 달라지고 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절만 할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이렇게 이 탑하고 요 배기록 부분만 나는 이렇게 사진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갈매기 완성 표시를 누르면 그 탑 부분만 이렇게 자르기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진을 그만 보정하겠다. 그러면 내보내기 해서 뭐 그냥 저장을 누르면 딱 지금까지 한 보정이 막 자동으로 저장이 되면서 내 스마트폰에 사진이 저장된 것입니다. 다시 다른 사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진을 하려면 열기 해서 또 사진을 찾아와야 되겠죠. 그래 이제 해보면 아까 그 내가 보정한 사진과 그 보정한 사진, 보정했던 원본과 보정한 사진이 다 지금 여기 있죠.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대청호를 배경으로 있는 제 모습입니다. 그 제 모습의 사진을 열고 뭐 스타일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면 네 번째로 해놓고 갈매기 완성 표시를 누르고 도구를 눌러서 쭉 띄워서 이번에는 방금 배운 자르기 툴로 가셔서 이 사진이 내가 너무 작게 보이니까 모서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서 이동을 해서 이 정도 구도만 잡고 이렇게 완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갈매기. 이렇게 놓고 도구함에 들어가서 이제 보정을 해 보겠습니다. 잡티 제거. 이것이 인물 사진에서 또 많이 쓰는 거죠. 지금 보면 잡티 제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잡티 제거. 이 잡티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진이 좀 안 맞으니까 완성을 시켜 놓고 다른 사진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내가 다른 사진을 열으니까 모든 변경 사진이 삭제됩니다. 새 사진을 열면 열기를 말하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저장을 안 했죠. 내보내기나 뭐를. 그래서 그걸 이제 내보내기를 안 한 상태에서 다른 사진을 열면 그냥 이 사진은 삭제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엉뚱하게 만졌으니까 이거 저장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냥 열기를 해서 그 삭제되더라도 저는 열어서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사진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도구함에 가서 그 자르기를 방금 배운 자르기를 클릭해서 제 얼굴 부분만 좀 더 크게 확대를 완성을 시키고 이제 얼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왼쪽 위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는 나온 게 나는 이게 싫다. 이 잡티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도구에서 잡티 제거를 클릭을 해서 요 머리카락 머리카락 부분을 이렇게 따라서 거주면 지금 머리카락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 위에 머리카락도 이렇게 보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요 아래 이렇게 주름이 싫다라고 하면 이렇게 거보면 그 주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거면 그 부분에 어떤 반점이 있으면 사라집니다.
지금 이 부분, 그 눈가에 그림자가 쓴 시커먼 부분이 나는 싫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 부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것입니다. 도감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면 좋은 것이 빈티지라는 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빈티지. 빈티지를 누르고 사진을 좀 다른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얘를 완성을 시켜놓고 열기를 해서 아리따운 아가씨 사진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감에 가서 빈티지라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아래 여러 가지 예제 사진이 떴죠. 1번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위에 사진이 변했죠. 2번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색감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요것이 빈티지의 역할입니다. 좀 빈티지스러운 색감으로 지금 바뀌는 겁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 나는 원래 찍은 사진보다 요런 분위기가 나는 좋다. 혹은 요런 분위기가 좋다. 혹은 요런 분위기가 좋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빈티지 색감을 12가지 중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자, 요 분위기가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상태에서 요 아래 조정이라는 걸 이렇게 해보시면 그렇게 한 상태의 사진을 지금 이렇게 밝기가 되어 있어서 밝기를 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빈티지 된 것을 선택한 상태에서도 그 사진에 대한 밝기 혹은 조정을 다시 눌러서 그 빈티지에 대한 강도, 빈티지를 강하게 할 것인지 빈티지를 좀 약하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즉 감성적 분위기를 표현할 때 이 부분을 쓰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마음에 들면 완성 버튼을 눌러서 다시 도구함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또 알면 좋은 것이 쭉 있는 데서 요 인물 사진입니다. 인물 사진. 요 인물 사진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인물 사진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요 아래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든다면 부드럽게 완 하면 사진이 더 내 인물 사진이 부드러워지고 투 하면 더 부드러워지고 눈 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눈 완을 클릭하면 눈의 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피부 조정에서 피부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피부 보정을 들어갑니다. 여기 상단에 피부 보정 플러스 1이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막 뽀샤시가 되죠. 왼쪽으로 가면 이 사람 얼굴이 자 얼굴 보면서 오른쪽으로 막 가면 뽀샤시가 더 막 되는 겁니다. 왼쪽으로 내리면 원래 사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또 이 조정을 클릭해 보면 눈동자 보정이라는 걸 클릭해 보면 이렇게 눈동자를 확대해 놓고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면 눈이 이렇게 지금 소프트하게 부드러워졌죠. 오른쪽으로 올리면 지금 눈이 선명해지고 있죠. 그렇게 자기가 적당하게 해야 되겠죠. 막 너무 선명하고 귀신 같죠. 그래서 눈도 이렇게 보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완성을 누르고 도구함에 가서 보시면 도구함에서 뭔가 하나를 클릭해보고 해보시면 대부분은 아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많은 것을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추후에 그 대면 수업의 기회가 있거나 또 강의가 진행되게 되면 해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건 저에게 그 문자나 전화를 주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찍은 사진을
보정하는 법, 그 보정법을 어플의 스냅시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정하는지 기본적인 것들만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어플의 도구함이 많고 또 각 도구마다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세세히 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되면 스냅시드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과 더불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영상 강좌의 마침과 동시에 아마도 이번 학기 강의가 마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 코로나 사태 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